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혈액질환 중 희귀질환 중에 하나인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병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라는 아주 복잡한 그런 용어를 한글로 풀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라는 거에 약자들을 따서 HLH 그렇게 많이 부르는 병입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이 병이 있는 분들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이런 혈액세포, 혈구를 림프구나 조직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림프구 조직구가 혈구를 잡아먹는다, 탐식한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이 병은 아주 독특한 병입니다. 대개 이 병에 걸린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고열이 나는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혈액세포들이 떨어져 있고요, CT를 찍어보면은 비장이나 간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굉장히 고열이 나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를 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해도 대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항생제를 썼어도 좋아지지 않고 결국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대개 간이 나빠지거나 신경계통을 침범을 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고 간 기능이 나빠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보고에 따르면 한 100명 안팎 아주 드문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열이 있고 장기가 점점 나빠지는데 항생제를 써도 반응이 없고 자꾸 혈액세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병을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대개 바이러스 감염이거나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또는 림프종과 같은 암이 있는 경우에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에 만약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림프종이 있으면 이러한 병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정상적으로는 이런 외부에서 온 침입자들을 공격을 해서 파괴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질환, 림프종과 같은 공격자에 대해서 잘 방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면역 기능이 너무 과한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이 면역 기능이 이러한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암세포들을 공격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림프구나 조직구가 이제 면역세포로서 증가하면서 너무 많이 면역 기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활성화된, 자극된 림프구나 조직구가 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즉 자기의 장기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비유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집에 불이 났는데 사실은 불을 끄는 호스를 이렇게 물을 뿌려서 호스를 뿌려서 불만 꺼야 되는데 호스의 힘이 너무 세서 이 집 기둥, 천정, 벽 이런 것까지 파괴해서 결국은 집이 내려앉아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역 기능이 너무 강하고 이러한 외부 침입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면역 기능을 통제하지 못하는, 면역 기능의 통제에 마비나 아니면 기능 장애가 생기는 병이 이 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명인의 부인께서 이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기사화도 좀 되고 해서 일부 환자분들은 이런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전식증이라는 병을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대개는 이 병을 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진단이 돼도 상당히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진단이 된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를 해서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몸의 장기가 많이 손상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치료들을 할 때에 굉장히 강력한 면역 억제제라는 것들을 쓰는데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쓸 때에 이러한 약제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면서 균 감염이 잘 생기는 것 때문에 환자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제가 이제 연구를 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진단된 분들의 경과를 봤더니 한 80% 정도는 이제 사망을 하시는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면역 기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일어나고 통제가 안 되고 마비 상태가 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 이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은 과거에는 어린아이, 소아에서 잘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연구가 많이 됐었고 실제로 이 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HLH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나 진단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제 성인에서도 이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성인은 그럼 왜 도대체 이런 병이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보통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러한 면역 기능을 통제하고 너무 과도한 면역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병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른의 경우에도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일부 환자에서는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국내에서는 웅크 13D라는 이러한 유전자 이상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그 모든 혈액 질환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사실 이 병은 조직 검사나 골수 검사에서 진단이 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8가지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8가지의 기준 중에서 5개 이상을 만족하면은 이 질환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들을 만족해야 되느냐? 일단 환자가 열이 있어야 됩니다. 열의 기준은 38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통 한 번만이 되는 게 아니고 2번, 3번 이상 열이 나는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CT나 초음파를 해보면은 비장, 우리 왼쪽 갈비뼈 뒤에 있는 주먹만한 장기가 있는데 이게 정상보다 훨씬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간도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구 감소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혈액세포 중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떨어진 것도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혈구 감소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처리라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페리틴은 사실 이 수치가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가는데 페리틴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500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역시 이 기준 후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50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개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수치가 5,000, 10,0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페리틴이 올라간 걸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이제 올라가는데 대개 간 기능에 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간에서 지방을 배출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중성지방이 26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섬유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는데 피브리노겐이라는 것이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도 이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열이 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혹시 혈액질환이거나 열의 원인이 어떤 골수에 있지 않을까 해서 골수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골수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파선이 커진 데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혈구 탐식증, 즉 조직구나 림프구가
혈액세포를 잡아먹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골수에서 단 한 개라도 보이면은 혈구탐식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NK세포 활성도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 림프구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가 있죠. 이 NK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때도 역시 기준을 하나 만족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검사하기 어려운 방법인데 SIL2라고 해서 Soluble Interleukin 2라는 그러한 혈액 안에 있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되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8번 기준은 국내에서는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되게 이 7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을 만족할 경우는 이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러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기준의 경우가 많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은 또 만족을 하는데 어떤 것은 잘 안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은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 의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유전자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에서 잘 나오는 유전자 이상을 미리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검사가 이제 상업적으로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 되게 연구실이나 어떤 그 교수님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림프종과 같은 암이 있을 때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반응을 해서 자기의 장기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특히 이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늘어나는 림프구나 조직구 같은 것들이 이 혈액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러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복잡한 용어가 붙는데 저희는 흔히 보통 HLH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도중에서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역 억제제를 강력하게 쓰는 과정에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의 치료는 그렇게 경과가 좋지 않아서 8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소아에서는 유전자 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인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잘 모르고 있고 한 가지 성인에서도 이런 유전자 이상을 검사해 보면은 일부 환자에서는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은 이렇게 8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오고서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만족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